이번 차심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학교의 전경입니다. 학교 정문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이 읽긴 어렵겠지만 한국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의 요람,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라고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판이 있는 정문을 지나가면 천연 잔디 운동장이 보이고요. 이 운동장을 주변으로 초등관 및 고등관, 그리고 중등관 및 운동장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가 촬영한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으로 학교 전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학교 전경을 찍은 모습입니다. 건물 바로 앞에 드넓은 푸른 잔디 운동장이 있고 태극기를 중심으로 교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학교 정문에서부터 본관까지 넓은 길로 되어 있고 열대의 남쪽 나라답게 큰 나무와 야자수가 인상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또 다른 학교 시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보조체육관 테니스장은요, 운동장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농구라든지 테니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제외학교의 장점, 특히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장점인 야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설이 조금 낙후돼 보이는데요. 2015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교내 수영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체육 수업이나 수영 수업 혹은 방과 후에 언제든지 학교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학교 행사장이 나레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장식으로 좌석과 무대가 있어서 각종 학교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교 내에 매점도 있고요. 또 그 매점에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구점이 있어서 언제든지 한국 문구류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학교 시설인데요. 학교 도서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살짝 보셔도 아마 한국보다 더 시설이 좋은 도서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특이하게 외국 도서를 자국 인도네시아로 들일 때는 관세 혹은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서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다행히 학교 도서관은 대사관을 통해서 책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 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쉽게 잘 기를 수도 있지요. 그 다음 태권도장입니다. 한국의 국기 태권도를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따로 수업 시간에 반영하여 태권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당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아이들 방과후 활동 중에 농구를 가르쳤던 모습입니다. 테니스장, 보조체육관, 운동장도 있고요. 이렇게 강당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건물 앞 야자수인데요. 이렇게 학교 앞에 야자수가 있어서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학교 시설 내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건물인데요. 이렇게 교사 교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다르게 교실에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교무실에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업무를 보게 돼 있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이 제가 2015학년도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3학년 2반 교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 실제 내부의 모습입니다. 한국과 동일하게 컴퓨터, TV 등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ICT 수업을 한국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발표 수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 교실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먼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영상은 제가 지도했던 3학년 2반 교실 모습입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 크기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분단에 6명에서 8명 정도로 총 3개 분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 수도 여기에 맞게 약 20명 정도입니다. 제외 한국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 식사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니까 외국 음식을 먹느냐? 절대 아닙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서는 교직원 식당에서 매일매일 한식을 제공하는데요. 교직원 식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식으로 식판을 받아서 김치, 나물류를 먹을 수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 안에 조리사들은 현지인입니다. 이 현지인들은 한국 식당에 근무했던 경험자들로서 한국 음식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대신 재료는 현지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식으로 과일이 1년 내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제가 3학년 2반 2015학년도에 가르쳤던 친구의 일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학교 생활. 오늘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5시 40분까지 학교에 갈 준비를 하였다. 5시 40분에부터 6시까지 아침밥을 먹고 6시에 출발하였다. 학교에 6시 45분에 도착하였다. 1교시는 7시 20분부터 8시까지, 쉬는 시간은 8시부터 8시 10분, 2교시는 8시 10분부터 8시 50분 이렇게 학교 시간 6교시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표로는 1교시 창의적 체험활동, 2교시 LE, 3교시 수학, 4교시 R, 5교시 컴퓨터, 6교시는 LA이다. 오늘은 3시에 갈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다. 일찍 갔으면 좋겠다. 자, 이 일기를 보시면 아마 좀 특이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다고 돼 있나요? 네,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참고로 아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난다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겠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가 교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와는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동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아이가 아침 6시에 출발했는데 학교에 6시 45분에 도착했습니다. 등교 시간이 약 40분 이상 걸리고요.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또한 금요일의 시간표인데요. 총 6교시 중 2교시 LE, 4교시 R, 그다음에 6교시 LA, 영어 교과 시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 영어에 관련돼서는 조금 뒷부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업료입니다. 해외 학교도 수업료 내나요? 네, 수업료를 냅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민분들은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재외학교에 관련돼서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비를 내야 되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수업료가 매년 물가에 따라서 오르긴 하는데 초등생 기준으로 약 3,120불이 한 학기에 내야 되는 등록금입니다. 그래서 최소 한국 돈으로 치면 1년에 약 700에서 800만 원 학비를 내야 되죠. 따지고 보면 대학 등록금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또한 등록금만 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제 등하교하기 위해서 차량도 지원받아야 되는데요.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편입니다. 대신 교사 자녀는 무료입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최고의 장점, 바로 영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어민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 수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국제학교다 보니 수업 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수업 시수 중에서도 영어가 단연 많죠. 또한 수준별로 아이들을 반편성하고요. 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원어민 복수담임제를 실시합니다.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 때는 일반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영어 실력이 비슷한데요. 중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한국의 중학교 수준의 영어를 배우고요.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7, 8, 9학년 중학교 과정 친구들은 한국의 고등학교 교재를 바탕으로 공부합니다. 또한 고등학생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 있는 10, 11,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한국 기준으로 토익이나 탭스, 토플 등 다양한 심화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 교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초등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LA, 랭귀지 아트라고 합니다. 아까 영어 실수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요. 그 실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과목을 공부합니다.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통합 수업 LA. 그 다음 1학년 친구들은 영어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흥미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사이언스를 배웁니다. 바로 과학이죠. 그리고 소스라고 해서 사회 환경과 관련된 내용, 다시 말해서 사회, 과학과 연계된 내용의 몰입 영어 수업을 받습니다. 또한 매스라고 해서 5, 6학년을 위한 몰입 수학 수업인데요. 이때는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의 담임 선생님이 같이 코티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랭귀지 엔리치먼트인데요. 문법 심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 LA는 롤플레이 중심 표현 및 이해 능력, 강화 주제, 상황 중심의 어휘와 표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업을 하고요. 사이언스는 몰입 수업, 요즘에 한국에도 많이 하고 있죠. PBL,
네, 프로젝트 관련 수업입니다. 소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스는 5, 6학년 수학 원서로 원어민이 중심이 되고 한국인 담임의 코티칭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엔리치먼트는 문법에 포인트를 맞춘 말하기 중심 수업이 되겠죠. 또한 영어도 배우지만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 역시 수업 교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지어 수업인데요. 기초 인이어 이해와 의사표현 능력 향상을 목표로 반별 2개의 레벨로 분반 수업을 합니다. 전입생 및 1학년에서 3학년은 진단평가를 보고 4에서 6학년은 전학기 성적으로 분반을 합니다. 역할극, 게임, 노래 등으로 인도네시아 문화 및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영어 및 인도네시아어가 주당 수업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수업 시간은 많다고 했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의 경우 영어가 일주일에 9시간, 인도네시아어 2시간. 3학년에서 4학년은 영어 10시간, 인도네시아어 2시간. 5, 6학년은 영어 12시간, 인이어 2시간 등 굉장히 많은 시간에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원어민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금방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체능 수업 및 동아리 활동인데요. 지금같이 미술 활동, 배드민턴, 뉴스포츠, 골프 등 다양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운영은 1학년에서 3학년 친구들은 목요일 6교시, 4에서 6학년 친구들은 목요일 7에서 8교시, 일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요. 특이한 것은 골프, 수영, 배드민턴, 축구, 합주, 영어, 전통악기 앙클룽, 아룸바, 그리고 미술 등 한국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부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동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아이들이 등교 후에 다시 하교하는 모습인데요. 아이들의 가방을 보시면 캐리어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이들 수업이 6교시 혹은 8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재들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는 백팩이 아닌 이렇게 손으로 끄는 캐리어를 많이 이용하고요. 또 아이들이 하교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차를 이용합니다. 특이한 것은 부모님이 운전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전기사가 직접 학교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태워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카풀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차량 운행이 어렵다면 스쿨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친구들 좀 차이를 보면 참고로 이 밑에 있는 친구는 조금 더 잘 사는 친구입니다. 차량이 이로써 굉장히 비싼 차고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외국 물건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일반 차량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거는 세금이 굉장히 적은데요. 이렇게 수입차 같은 경우는 관세가 굉장히 비싸서 이렇게 수입차를 모는 친구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자 친구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건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관심 깊게 보셔야 할 게 이 앞부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삿밤 학교 경비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치안이 조금 불안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학교라든지 건물에는 자체 경비원을 고용하는데요. 이 경비원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아침에 수업 시작되기 전 7시 전에 한 6시 40분에서 7시 아침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아침에 넓은 천연 잔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잔디는 진짜 푸른 잔디로서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잔디가 밟으면 죽는다고 해서 밟지 못하고 그냥 관상용으로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이들이 축구를 언제든지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데요. 잔디가 워낙 천연 잔디고 부드럽기 때문에 슬라이딩도 가능하고요. 여기 사진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맨발로도 축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수영장인데요. 이건 리모델링 후에 아주 시설이 좋아졌는데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 혹은 특기 체육 시간에 수영을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참고로 학교에 2명의 수영 코치가 있어서요. 담임 선생님들은 임장 지도만 하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평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영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스타트 지점에서 반환점을 하는 이곳은 수심이 1.8m인데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깊지만 안전하게 수영할 정도로 수영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점심시간 모습인데요.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또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임장 지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교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교실에서 도시락을 먹게 됩니다. 이 시간에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떨어져 있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을 많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2년 동안 제가 근무해 본 결과 안전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학교 공간도 굉장히 드넓고요. 수업 시수는 많으나 한국보다 더 많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조심하고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